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충북대학교 23대 총장 선거가 오는 7월 10일 치러집니다. 오늘은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한 홍일점인 김보림 역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의 미래, 충북대학교의 미래, 또 다양한 우리 충북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회사 또 처음이시죠? 방송? 네, 처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의 김보림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제23대 총장 후보에 출마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난 25년간 교육과 연구를 해오면서 사범대학 제일 첫 여성 학장으로 역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국 국공립 사범대 학장 협의회 부회장으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대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의 이런 행정 경험과 교육 연구 경력을 활용을 해서 대학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지금 이제 경력사항을 쭉 들어보니까 최초 여성 사범대학장을 또 역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사범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또 활동하셨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교수님으로 또 임용이 되셨고, 결과 보니까 이제 연구와 교육, 대학 행정까지 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자,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이른 나이인 29살에 교수가 처음 됐습니다. 그때 임용 당시에 교수 회의장에 갔을 때 조금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인 줄 알고 거기 직원분들이 저를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5년간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연구, 행정을 담당해 오면서 아무래도 학교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또 어떤 지원이나 행정적인 그러한 바탕이 이루어지면 학교가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총장은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어쨌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것을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과 또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총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북대학교 최초 여성 총장 후보라는 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오랜 기간 사실 대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여성 학자들이 노력과 도전을 해온 결과 지금 현재는 대학 사회가 꽤 많이 다양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도에 드류 길핀 파우스트라는 역사학자가 첫 여성 총장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학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역사학자이니만큼 과거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마 당시에 2018년도까지 11년을 재임을 하시면서 많은 대학의 발전 기금을 모금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네. 저도 같은 역사학자인데요. 네. 저 역시 저희 충북대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첫 여성 총장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예,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이지 이건 남녀를 가르는 게 아니고 남성에 못지않게 여성분들 요즘에 또 여성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여성들만의 장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성들이 네. 네. 생각을 못하는. 네.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총장 후보자 이걸 떠나서 네. 남성 여성 요즘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는 거는 네,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총장의 리더십은 아무래도 남녀의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렇죠. 예, 어떤 지금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더십은 통제와 권한의 어떤 그 명령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대학 사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임용된 젊은 교수님들은 좀 더 부드러운 권위라고 할까요? 총장에게 바라는 것은 소통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성도 어떤 특정한 성별의 차이를 떠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온화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네. 여성분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네. 자, 지금 대학이 위기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대학 많이 위기고요. 네. 아이들도 또 줄고 인구가 또 맞습니다. 줄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통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 충북대학교 어떤 시기고 어떤 위기고 어떤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대학이 어느 시기나 중요한 시기가 아닌 시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기가 앞으로 10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변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또 AI 혁명, 또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역 소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위기가 있지만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중요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준비해 놓고 있다면 저희에겐 오히려 또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또 크죠. 네. 걱정입니다. 앞으로 대학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학령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현실인데요.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2032년도까지는 지금부터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입학 학생들이 줄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2032년 이후에는 2040년도까지 지금 대학 입학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4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2040년도가 되면 28만 명으로 줍니다. 네. 위기네요. 네. 지금부터 10여 년 지나면은 생길 수 있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기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대학 사회에 네.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부나 많은 기관에서 그것에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때로는 방향이 틀릴 그렇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와 방향의 균형을 맞추어서 대학이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역 소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맡은 책무는 지역과 함께 미래 산업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와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 도민들의 관심이 또 많고요. 네.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역과 대학이 서로 연계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올리면, 네. 첫 번째로는 충북대학교 병원과 저희 대학에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충북 지역에는 노인들도 많고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할 때 충북대학 병원이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총장으로서는 대학병원의 어떤 수익 창출 구조나 이런 걸 먼저 걱정하기 전에 공공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병원의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병원의 교수님들은 굉장히 좋은 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설, 설비의 부족을 늘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 충북 지역의 어떤 그 공중 보건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총장이 된다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또 그 의대 교수님들의 어떤 전문적 자율성과 전문성을 조금 존중해 주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간호대학 같은 경우 지금 학부로 이제 독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이나 시설 공간이나 교수 충원과 같은 부분이 같이 지원이 돼야 간호대학도 마찬가지로 노인 보건이라든가 또 인재 양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예, 예. 네,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이제 반려동물 1,500만 명. 시대를 예. 맞이해서 지금 뭐 3-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2마리를 네.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저도 키우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거의 가족과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 그 국립대 안에서 있는 그 동물병원의 체계는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세종에도 캠퍼스가 있고 동물병원이 있고 또 청주에도 지금 암동물병원이 올해 이제 그래요? 예, 개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설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또는 대학의 운영 구조로서 조금 많은 그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곧 또 지역민에게 어떤 그 서비스로 공중보건의 서비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와 청주 캠퍼스 양축을 투트랙으로 해서 지원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오창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충북대학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2030년도에 구축이 완공되는 방사관 가속기는 현재 정부의 전략 기술을 책임지는 그런 네. 인프라로 그렇죠. 구축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저희 충북대학교는
양자 컴퓨터를 2025년도에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열광하는 저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점점 늘고 있고 국립대학으로서는 많은 그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도에 생기는 그 우창 방사능 가속기의 활용과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만한 인재 양성이 조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네. 양자는 아시겠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먼저 개발을 그렇죠. 발견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양자 기술은 지금 활용할 때 이 방사능 가속기라는 그 양자나 원자나 분자를 보는 그 눈이 없으면 현미경과 같은 눈이 없으면 아예 그 시도를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것이 오창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인프라가 굉장히 충북대학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한 10,000개의 만 년 동안 해독할 암호를 200초 만에 푸는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AI 시대를 넘어서 그렇죠. 지금 양자 기술이 생명과학과 의학을 바이오를 또 농생명을 이끌어갈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퀀텀 바이올리지 메디슨 시대다. 그렇죠. AI 시대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이 국내에 3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 최초의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도 양자 기술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2035년까지 약 3조를 이 기술 개발에 그 투여를 하겠다라고 인풋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그 양자 기술을 선도하는 그 지역의 입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창 방사능 가속기라든가 양자 컴퓨터 이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춘 대학이라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 지원과 인재 양성 부분에도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 충북 미래에 비전이 희망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만약에 총장이 되셔서 대학을 이끌게 되시면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지금 대학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속도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또 불안과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정과 지속 가능한 대학의 발전을 세우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미래 전략실을 구체적으로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대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대학의 100년의 발전을 보고 미래 전략실이라는 것이 그 조직이 100년의 장기 계획과 또 50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어떻게 대학이 나아갈 것인가를 긴 안목 속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리고 또 대학의 어떤 특성화를 만드는 그러한 대학의 어떤 그 브레인 구조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은 대학의 브레인이고요. 절대로 그 직원이나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갖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저희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 능력을 가진 그런 구조로 가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꽤 많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그 경직되어 있고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전문적인 행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네. 특히 공과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이 외부 인증평가를 받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행정인력이 계속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지속성을 가진 평가 준비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정을 주고자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그러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창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융합 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네. 지역과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을 한다던가 또 AI 혁신센터를 만들고 또 농생명 바이오 분야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공학과라든가 이런 여러 학과들과 좀 조인을 해서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만드는데 실현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고 또 탄소 중립 캠퍼스를 만들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부와 협조하에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는 연구와 교육이 살아있는 대학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장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체 대학의 구성원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직자 역시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보직에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부서에 맞는 행정 능력과 그분들의 인품, 여러 면모를 보고 보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외부 재원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재원을 어떻게 대학 구성원에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투명한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모든 단과대학과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자 합니다. 먼저 그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은 대학원생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네. 사실 대학원생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업비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하면 그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보조나 이런 부분을 이공계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끊기지 않게 다음 사업비를 따실 때까지는 징검다리 형식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학생의 그 생활비 보조라든가 직접적인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력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저희 대학이 교수님들의 어떤 그 강의 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적정화시키는 부분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인 교원들인데요. 신인 교원들 역시도 강의 책임 실수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인 교원들을 다른 대학에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직원들은 업무 보고나 이런 종이 보고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하는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할 때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업무 보고나 이런 종이로 하는 보고의 형식을 최대한 감축시키고 좀 더 그 디지털화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보고의 디지털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보고 중심 문화보다는 전체적으로 토론과 토의하고, 예. 그래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예,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원들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교수님이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촘촘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자, AI 시대에 맞춰서 대학 교육. 많이 변화가 예상이 되죠. 네. 우리 충북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AI가 화두인데요. 네. 그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유명한 논문을 하나 씁니다. 네. 네. 그 논문의 그 첫 문장이 뭐냐면 기계들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재미있게 읽은 사람이 알파고의 창시자인 예, 노벨 그 상을 받았죠, 최근에.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 논문을 읽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학자가 던진 조금은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질문이 결국에는 그 후대의 학자들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데미스 하사비스 스스로가 그 논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걸 볼 때 AI 시대에도 어떤 그 대답을 원하는 그러한 인재가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힘, 그리고 질문하는 힘, 질문을 잘하는 힘, 이것이 그 인재, 그 AI 시대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네, 그 인재형에는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한 개만 가져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예. I형 인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로 축을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I형 인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게 T자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교양이라고 한다면 전문성과 전문성 하나와 교양을 갖춘 T자형 인재를 요구할 때가 또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AI 시대에 와서는 파이형 인재,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그 가로축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X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빨리 이 파이형과 X형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욱더 교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의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볼 때 1, 2학년 교양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네. 교양교육을 듣고서 기업체라든가 졸업을 한 이후에 기업체들이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충북대 학생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학 학생은 융합 능력이 뛰어나다라든가 인성이 바르다라든가 어떤 그런 특성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학 능력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또는 융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양교육이 다시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융합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영과 의학. 지금은 수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분들도 어떻게 해서
그 본인이 만든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상품화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융합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충북대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그 강력한 특성이 있는 학생들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학생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한때 인문학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었고, 네. 역사학자로서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역사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영화는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서요. 첫 영화가 굉장히 짧은 몇십 초짜리 네.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방영이 됐을 때 그 기차가 들어오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겁을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화가 교육을 대체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논문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 예견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육은 면대면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는 하나의 보조 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주지만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러한 고유한 방향성, 인간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을 아는 학생들이 윤리학이나 또는 의사소통의 면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도 기술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문학은 지금 캐대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네네. 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 대학에서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한 융합적 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면과 또 그것을 스토리화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힘을 기르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의 교육도 그러한 교육을 한다면 캐대언 못지않는 그런 문화 그렇죠. 콘텐츠를 충북대학교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러한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아까도 쭉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올바른 총장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통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잦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은 어색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선언이 아니고 실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학의 운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총장이 방향을 정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는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총장은 다양한 그 구성원의 목소리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성과 신뢰를 주는 그런 대학 행정을 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만약에 총장이 되면 직원과 교수님과 또 여러 그 학생들 간에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한 정례적인 가벼운 모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 총장은 교육자이면서 또 훌륭한 행정가이자 동시에 뛰어난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세종대왕 때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편도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이를 낳은 그 노비 여성에게는 한 135일간의 특별 휴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할 선자를 써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예, 저희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착할 선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한 정치란 바로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예,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 모든 사회, 특히 그 기관장이든 뭐 정치인이든 비즈니스 사회가 되다 보니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전에는 기관장이 지시를 하고 뭐 검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건 기관장이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현장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총장상이, 석학의 상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수님이 모두에게 본받을 수 있는 총장상으로서 이미지가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떤 기업가의 면모도 같이 요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상을 그렇죠. 예, 총장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석학의 어떤 이미지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예.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특수성을 생각할 때 교육가이자 행정가이자 기업가를 그렇죠. 요구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업 비즈니스도 최근에는 성 굵은 어떤 그러한 정치나 정치역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럼요. 그래야 그 기업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사업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업의 방법과 네. 모든 것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당연히 따라서 총장은 외부에서도 강한 어떤 행정 능력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대가 국내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대학에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다른 대학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른 대학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이 하고 있는 좋은 제도고 또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면 총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충분히 그 제도를 수정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오히려 타 국립대학이 충북대의 어떤 그런 선례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직원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검도 선수로 또 활동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또 우리 작가분들이 네. 또 이렇게 써 있는데 맞습니다. 검도가 몇 단이신가요? 검도는 2단을 하다가요. 예. 대학 시절에 계속해서 그 검도부에서 했었고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여성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성은 저뿐이 없었고요. 특히 검도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스포츠 활동도 하고 네. 선수 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충북대학교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인사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고 신원임 여사님, 그리고 고 전정숙 여사님, 그리고 고 임순득 여사님,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대학을 위해서 전 재산을 기탁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숭고한 마음 속에서 저희 대학은, 충북대학교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중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AI 혁명, 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그 변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된 대학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충북대학교의 선거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우리 충북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는 언제든지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또 졸업하는 순간 충북대학교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신뢰와 소통 그리고 미래 비전이 살아있는 새로운 충북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충북 지역의 인재 양성과 또 충북대 발전, 또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은 신뢰 위에 성장합니다. 다가오는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충북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